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터키 방위산업청은 지난달 말에 현재 개발 중인 터키산 무기를 알리는 동영상을 통해 바이락탈 TB3를 탑재한 아나돌루 강습상 6함의 새로운 이미지를 공개했습니다. 터키는 러시아로부터 S-400을 도입한 결과 미국으로부터 F-35 프로그램에서 추방되었고, 미국에서 F-35B를 도입할 수 없게 되자 터키는 아나돌루 강습상 6함의 새로운 운용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 결과 터키는 무인 전투기 분야에서 대성공을 거둔 바이락탈 TB2를 함재기화해 아나돌루 강습상 6함에 탑재하여 무인기를 운용하는 플랫폼으로 만들기로 결정했으며, 이미 TB2의 제조사인 바이카르에서는 TB2의 함재기 버전인 바이락탈 TB3의 개발이 진행 중이며 연내에 첫 비행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TB3는 TB2의 기체 디자인을 계승하고 있으나 기체 사이즈는 TB2의 약 2배이며 미국의 MQ-1 무인기보다도 대형화되었습니다. 주익은 접이식 기구를 채용하는 등 큰 변경이 가해지고 있으며, 아나돌루 강습상 6함도 고정날개의 무인기를 운용하기 위해 함수의 감기식 케이블의 가속력을 이용하는 바람 지원 장치를 새롭게 탑재했습니다. 터키 방위사업청이 공개한 아나돌루 강습상 6함의 비행갑판에는 30대 이상의 TB3가 가득 탑재되어 있습니다. 동영상 앞부분에 등장하는 강습상 6함 아나돌루와 TB3의 이미지는 지난해 것이지만, 중반부에 등장하는 이미지는 처음 공개된 것으로 비행갑판 뒤쪽이 확장된 것이 흥미롭습니다. 이에 따라 아나돌루 강습상 6함은 TB3를 최대 80대를 탑재할 수 있으며, TB3 함정에 대한 TB3 착함에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필요 없고, TB3의 제동 장치만으로 정지할 수 있어 바리케이터와 네트도 필요 없다고 바이카르는 언급했습니다. 영국의 로이터 통신은 지난해 11월에 TB3의 기체 제조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 이스탄불에서 개최되었던 세계 방위장비 전시회인 사하엑스포 2021에서 바이락탈 TB2의 개발과 제조를 맡고 있는 바이카르는 로이터 통신의 취재에 TB3의 기체 제작이 시작되고 곧 비행 테스트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카르에서 제너럴 매니저를 맡고 있는 헐크 바이락탈 CEO가 언급한 바이락탈 TB3는 대성공을 거두고 있는 TB2의 후속기가 아니라 육상 운용의 TB2를 터키 해군의 아나돌루 강습상 6함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파생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이락탈 CEO는 TB3에 대해 약 2년간의 테스트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이 비행기의 전력화는 빨라야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덧붙여서 스키점프대를 갖춘 아나돌루 강습상 6함에서 TB3를 발암시키기 위해 바이카르사는 함수에 설치하는 감기식 케이블의 가속력을 이용하는 방식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 방식으로 강습상 6함에서 고정날개의 무인기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면 F-35B와 강습상 6함 및 경항모와는 다른 방식으로 브레이크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많은 해외의 방위 관계자들이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국 국방부도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탑재 가능한 전자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관한 RFI를 지난해 3월에 이미 발행한 바 있습니다. 발행된 RFI에 따르면 영국 국방부는 3년에서 5년 이내에 항공모함에 탑재가 가능한 전자기식 사출기와 어레스팅 와이어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고 있어 영국 해군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공모함에 탑재하는 것을 상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주목해야 할 것은 두 시스템에 요구되는 사출해수 성능이 F-35B와 F-35C 등의 전투 중량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즉, 스토블 방식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캐토바 방식으로 개조하여 고정익의 함재기를 운용하기 위해 전자식 캐터펄트나 어레스팅 와이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이 개발 중인 전투기 수반형의 저비용 무인 전투기인 란카와 같은 유형의 무인 항공기를 항공모함에서 운용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 터키의 무인기인 바이렉탈 TB2의 활약에 영감받은 영국의 벤 월러스 국방장관도 이에 대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난해 1월에 영국의 가디언지가 보도한 기사를 보면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은 영국 왕립방위 안보연구소 주최 회의에서 터키의 바이렉탈 TB2의 활약을 거론하며, 이는 무인 항공기 분야에서 터키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한 예라고 말했고, 터키가 개발한 시스템은 시리아와 리비아에서 수백 대의 전투장갑 차량이나 방공체계를 파괴하는 데 성공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영국 국방부 관계자도 바이렉탈 TB2에 대해 나고르노 카라바흐 분쟁에서 아르메니아 군대를 격파하고 점령지를 반환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영국은 저렴하게 무장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영국군이 운용 중인 무인 항공기 MQ-9은 터키의 바이렉탈 TB2보다 기본 성능이 뛰어나 기체와 관제국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어도 위성통신을 통해 제어할 수 있지만 대당 약 2천만 달러의 고가의 무인 항공기입니다. 반면 터키의 바이렉탈 TB2는 크기도 작고 속도와 무기 탑재량 면에서 영국의 MQ-9에 크게 떨어지지만 대당 가격이 약 100만 달러에서 200만 달러로 저렴해 소형 미사일 MAM을 사용하면 장갑 차량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즉, 바이렉탈 TB2는 MQ-9과 비교하면 성능이 떨어지지만 지상군을 타격하는 데에는 충분한 스펙을 갖추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조달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약간의 단점을 가격으로 커버할 수 있는 것은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체가 작은 것은 레이더에 포착되기 어렵게 하며 실제 바이렉탈 TB2의 레이더 유효 반사 면적은 F-16이나 토마호크보다 RCS 값이 작기 때문에 러시아군의 방공 관련 기술을 연구하는 기술자는 불쾌한 상대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은 터키가 보여준 바이렉탈 TB2와 같은 저렴한 무인 항공기를 개발 중이며 개발된 무인 항공기를 퀸 엘리자베스 항모에도 탑재하려는 것입니다. 특히 영국은 138대 도입 예정이었던 F-35B의 조달을 48대로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도되고 있어 부족한 항공모함의 항공 전력을 무인 항공기로 보충하려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야기의 앞뒤가 맞아 떨어집니다. 덧붙여서 영국은 가볍고 저가의 신형 전투기인 렌카를 컨셉트로 발전시켜 유인 전투기와 연동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3년까지 기술 실증기 모스키토를 개발해 본격적인 비행 테스트를 실시한다고 작년 1월에 발표했습니다. 영국의 벤 월리스 국방장관이 언급한 바이렉탈 TB2 타입의 저비용 무인 항공기에 대해서도 해외에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영국 내에서 개발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영국이 개발 중인 무인 항공기를 영국의 항모에 탑재해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어쨌든 영국은 미래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해 국방정책 재조정을 진행 중이며 그 여파는 우리나라에게도 미칠 수 있습니다. 국내의 여러 언론에서 소개했듯 해군은 우리나라 경항모의 건조를 위해 영국의 퀸 엘리자베스급 항모를 참고할 수 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어 퀸 엘리자베스급의 항모를 캐토바 방식으로 개조한다는 소식은 주목해야 합니다. 미 해군도 차기 함상기인 FAXX 프로그램의 패밀리 시스템으로 다수의 무인기를 채택한다라는 구상을 밝혔으며 해군 작전부장 밑에서 항공부문을 담당하는 그레고리 해리스 소장은 미래 항공모함 항공단은 유인기와 무인기의 혼재가 될 것이며 미 해군은 무인기와 유인기의 비율을 당분간 40%에서 60% 수준으로 정비할 것이며 시간을 두고 무인기의 비율을 50% 이상으로 올려 최종적으로 60%에서 40% 수준으로 가져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더 흥미로운 것은 전자공격기 EA-18G와 조기경보기 E2D의 후계기에 대해 해리스 소장은 FAXX 프로그래마에서 2기의 후계기 검토가 시작되었고 이는 단일 플랫폼이 아니라 유인기와 무인기를 결합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이 계획은 현재 실용화를 위해 개발이 진행 중인 무인 공중급유기 MQ-25의 성공 여부에 따라 계획에 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빗나갔지만 바이락탈 CEO는 TB3와 동시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는 아나돌루 강습 상륙함에서 운용 가능한 제트무인 전투기인 MIUS에 대해서도 그동안 명확히 언급하지 않았던 유인 전투기와의 연동을 천명하여 세계 최초의 무인기 운용 플랫폼이 정말 실용화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국과 영국도 항공모함에 무인기를 탑재할 예정이며 터키는 아예 무기항공기 전용의 강습 상륙함을 만들 예정이어서 항공모함이나 강습 상륙함에서 고정익 무인 전투기를 운용하는 것은 이제 피할 수 없는 미래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